6월 3일은 반드시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손으로 이겨내고 희망 있는 새로운 나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여러분,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데 어떻게 믿어? 독재할 거지? 독재는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독재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를 하는 게 비상계엄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 그게 최악의 독재 아닙니까? 그 독재를 비호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와 단절하지도 못하고 내란 수계가 지지한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싫다는 말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이 김문수 후보가 이 독재의 후예 아닙니까? 이들이 다시 당선되면 상황 윤석열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굴 보고 독재라고 그래요? 못됐지요? 나쁘지요? 혼내줘야지요?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게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이 주식시장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정말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해서 정말로 좋아질 것 같으면 쫙 좋아지고 나빠질 것 같으면 먼저 싹 숙여요. 지금 주식시장이 오른쪽으로 막 떨어지다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지요. 왜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드디어 국정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 싶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후진국, 개발도상국보다 주가가 낮아요. 왜 그럴까? 지금 개발도상국 수준의 소위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순이익 비율을 맞추면 지금도 한 두세 배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오르냐? 이유가 딱 단순해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누가 자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뽑아간단 말이에요. 뽑아가는 게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규칙을 어겨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규칙을 지켰다고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당연히 이 직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가 조작한 인간들 잡아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감옥 보내고 주가 조작으로 얻은 것 그 이상의 벌금을 매겨가지고 다 회수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한민국 회사는 희한해가지고 우리가 암소를 샀으면 암소가 낳은 송아지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암소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송아지를 낳으면 송아지 주인이 남이래요. 회사가 멀쩡하게 했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자회사를 만들거나 이래가지고 상장을 하면 그 회사는 종전 주주의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주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우량주를 장기 투자합니까? 차라리 미국 장으로, 유럽 장으로 가는 게 머리 좋은 거다. 국장, 국내 시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얘기 해가면서 젊은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하면 또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상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런 짓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열심히 통과시켜놨더니
처음에 상법 개정하겠다고 설레발은 열심히 풀었던 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 권한 대행들이 거부권 행사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센 상법 개정안 만들어서 오라고 시켜가지고 얼른 사인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좀 특이한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여건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게 경제 목을 쥐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안 하겠죠. 그러면 비싼 대만보다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거나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죠. 그런데 이 어떻게 된 판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북한을 자꾸 찝쩍찝쩍 해가지고 강대강 대치를 해가지고 자꾸 도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계엄 선포할 명분 만들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여하간 이 외환 유치를 위한 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 때문에 한반도의 위험성, 국지전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니까 외국인 투자를 망설이거나 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방비가 1년 국방비가 북한의 2년 국민 총생산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강력한 한미 안보 동맹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보가 뭡니까, 여러분? 싸워서 막 피 질질 흘리고 다 부서지고 왕창 살상 당한 다음에 이기는 거 좋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싸울 필요가 없이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국방력도 강하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니까 겁주고 막 덤벼봐. 그래가지고 약 올리고 이렇게 한판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국방력을 기반으로 점잖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 양온 전략을, 강온 전략을 적절히 섞어서 평화롭게 서로에게 이익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우리는 그 저질비라 보내고 저쪽에서는 오물 보내고 서로 막 비방방송하고 유치하게, 그게 뭡니까? 남들이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어요? 이런 것만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슬쩍 쭉 떨어지다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투표로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 자체만으로 주가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경제 그게 뭐 별겁니까?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소비도 늘리고 동네에 돈이 좀 돌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줘가지고 정부 재정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싹 깎고 심지어 첨단 기술 사회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이 공부할 R&D 예산을 대폭 깎는 이런 짓을 하면 경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원칙과 상식만 회복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성장하라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닐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우리의 이 위대한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편을 나눌 수가 있죠. 파란 당, 빨간 당 나눠서 싸우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빨간 국민, 파란 국민으로 나눌 필요 있습니까? 머슴들은 편을 나눌 수 있어요. 주인은 하나입니다. 머슴들 빨간 머슴이 잘하면 상 주고 파란 머슴이 잘하면 거기다 상 주고 그러면 더 잘하는 쪽에 더 많이 주고 그런데 영 아니다 싶으면 혼내고 진짜 아니면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진짜 정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능하고 국민에게 충직한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라면 편 가를 필요가 없어요. 잘해서 인정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빨간 옷 입었든 파란 옷 입었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면 지지하고 응원하고 다음에 기회를 또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편 가르는 정치인 자기들은 편이 있더라도 국민을 편을 갈라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청년 동쪽 서쪽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편가리해서 한쪽 편먹고 다른 쪽 괴롭히면서 능력도 없이 충정도 없이 실적도 없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못된 잘못된 부족한 정치 집단을 반드시 펴로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은 한쪽 편을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죠.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하고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학대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편 가르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반쪽만에 기반한 반쪽 대통령,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답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그런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그리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꽤 예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무슨 뭐 망상이니 선동이니 정신 나갔느니 그랬지만 제가 정확하게 계엄할 거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맞췄지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반국민적인, 반민주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로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다가 꼭 선거 때만 되면 떼지어가지고 큰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 집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2월 16일 날 예언을 했죠. 예언은 좀 그렇고 예측을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큰절하면서 또 다닐 거다. 요새 큰절하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또 큰절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진심이면 모르겠는데 선거 때마다 사고 쳐놓고는 표 달라고 큰절하면서 이번에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는 다시 또 해요.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내란 단일화를 할 거다. 선거 전날까지라도 반드시 할 거다. 그런데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아마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의 핵은 그거죠. 선거 비용 누가 담당할 거냐?
당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잘 안 맞지요.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당장 합당을 해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서를 써줘도 지킬까 말까 한데 선거 끝나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토사구팽. 이거 한번 겪어본 일 있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확실하게 할 거냐 라는 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황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귀환하는 것이고 극우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 표든 10표든 반드시 이겨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통째로 걸려있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이재명이 되느냐 김문수가 되느냐가 아니라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과거로 되돌아가서 영원히 퇴락해서 군사 쿠데타가 빈발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다시 회복해서 전 세계에 선망받는 선도적인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역사적인 대회전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한 표도 포기하지 말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를 바로잡는 군사 쿠데타를 극복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습니다.